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명문화됩니다. 법에 명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문화됐다고 과연 지급이 보장될까요? 결국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18년간 갑론을박 진통을 겪은 끝에 2025년 4월 달에 개정안이 공포되었죠. 그것이 바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아시죠? 일단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9.5%로 인상이 되고요. 계속 인상되어서 2033년에 13%까지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내는 돈은 올라가지만 받는 돈도 소폭 올라갑니다.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소폭 인상돼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는 돈은 훨씬 많아지고요. 받는 돈은 살짝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에 있어서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약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젊은이들 군복무 크레딧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연장 적용됩니다. 출산하신 분들 마찬가지 출산 크레딧이 과거에는 둘째부터 적용됐는데 이제는 첫째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을 했다거나 군대를 갔다 온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도 과연 연금 지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법에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법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법률, 명문화된 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국가의 책무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조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했죠. 과거 조항을 보면 국민연금이 잘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면 되었지만 지급을 보장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금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납입을 안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고 특히 젊은이들 국민연금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에 지급 보장하겠다고 명문화, 법에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걱정 다 해결되셨죠? 하지만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지급을 보장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죠.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1인당 1억까지 보호를 받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은행, 증권, 보험사 중에서 작은 은행, 작은 증권사, 작은 보험사 한두 개가 파산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1억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은행이 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은행, 여러 개의 금융회사가 동시에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예금보험공사가 그 수많은 고객에게 전부 다 1억까지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금보험공사도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1인당 1억까지 예금자 보호해주겠다고 명문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개 회사가 망했을 때 얘기지. 여러 개 회사나 큰 회사가 동시에 파산해버리면 이조차도 결국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쌓아놓은 돈이 있어야 지급할 거 아닙니까? 몇 푼 안 되는 보험료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개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건 지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파산 사태, 정말 어려운 사태가 오면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 자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말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면 명문화되었다고 해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뭐 줄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극단의 상황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단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존속한다면 국민연금 지급은 명문화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지급을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회의 구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연금 지급액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조만간 연금 수령하실 분들은 국민연금을 그래도 낸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으시겠지만 앞으로 연금액을 받아야 될 젊은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의 연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연금액이 하락하는 문제는 비단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낼 사람은 줄어드는 이 문제,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위에서 받아갈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다단계 피라미드는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들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18%까지 인상하는 안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소득의 18%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회사는 60세에 그만두는데 국민연금 개시가 65세에 되기 때문에 5년간의 은퇴 절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은퇴 절벽을 메꾸기 위해서 정년을 5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은퇴 절벽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은 65세까지 연장하겠지만 조만간 국민연금 개시 연령도 66세, 67세, 68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호주나 독일, 미국은 이미 67세에 국민연금을 개시하고 있고요. 덴마크랑 이탈리아는 69세에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단기적으로는 은퇴 절벽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결국 국민연금 개시 연령도 또 늦춰지면서 은퇴 절벽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이번에 43%로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연금 수령 시점, 연금 수령 이후에도 연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겠죠.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는 안을 보니까 연금액을 깎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더 이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지만 연금 제도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고 내는 돈은 올라가고 받는 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와 더불어서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개인연금도 별도로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반드시 필요하고요. 소득이 없거나 더 많은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비과세 연금보험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연단리로 8%를 최저보증하는 연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최저보증 연금을 통해 개인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노후에 훨씬 더 많은 연금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금박사는 이렇게 국민연금 방송도 하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잘 준비하시라고 여러분께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연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가 공적연금이 잘 돼 있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열심히 판매를 해봐야 아무도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호주나 덴마크처럼 사회복지, 연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개인연금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방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업에 있어서 국가가 해결해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 개인 스스로 내가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지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적 연금만 준비하셔서는 안 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따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이죠.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스스로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